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셉 캠벨에 의하면 모든 영웅의 이야기는 모험에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여되어 갑작스런 소명이요 모험에의 부름입니다. 토네이도에 날아간 오지의 도로시가 그랬고요. 반지 원정대에 합류하게 된 호빗의 프로도가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 과제의 부여에 있지요. 이는 익숙했던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일상에도 갑자기 새로운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우선은 침착합시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도전을 모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뿐인 삶인데 멋진 모험과 끝내주는 여행담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험의 소명을 받아들여야 영웅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영웅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니까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영웅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한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하루에 한 병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극단적인 낙관주의는 과도한 음주와 같다.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호주머니에도 치명적이다. 뇌신경학자 탈리 샤롯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엔 스파이드너의 지적인 낙관주의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엔 스파이드너는 독일의 심리학 박사예요. 20년 넘게 비즈니스 세계의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강연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독일 낙관주의자 클럽이라는 곳의 대표로서 낙관적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들을 관찰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지적인 낙관주의자, 무슨 뜻일까요? 책 안에서는 파생적 낙관주의자라는 말과도 거의 동일어로 쓰이긴 하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긍정적으로 살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 아닐까?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많은 낙관주의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낙관주의를 연구해온 이엔 스파이드너는요, 낙관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낙관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낙관주의를 5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낙관주의, 최고의 낙관주의를 지적인 낙관주의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닌 사람들이죠. 이엔 스파이드너는 주장하길 우리는 모두 비관주의자가 되기보다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것은 일상의 훈련으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우선 낙관주의가 도대체 뭐가 좋은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독일 교수가 쓴 책이라 표현이 조금 딱딱한 편이긴 한데 책이 주는 메시지는 음미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낙관주의자가 더 잘 산다. 낙관주의자는 인생을 꿰뚫어보고 실감하며 즐길 줄 안다. 이 사실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낙관주의자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며 더 희망적이고 더 성공적이다. 낙관적 삶의 태도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성공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낙관주의는 좋은 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이미 거둔 성공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도와준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낙관주의를 가리켜 자본주의의 동력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원료는 낙관주의라고 말했고, 이 말은 독일의 유력 경제지의 헤드라인으로 뽑혔다. 낙관주의자들은 당장 바뀌지 않는 현실에는 거의 신경을 쏟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성공이 보장되는 것에 집중한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작은 계단을 아주 많이 올라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젝트나 혁신을 완수할 수 있는 확률이 51%만 넘어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낙관주의자들은 매사에 장밋빛 안경을 쓰고 사는 천진난만한 바보가 아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낙관주의자에 대한 진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낙관주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낙관주의자들은 현실화되려면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매사 투덜거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좋은 기회를 선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낙관주의자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 실력이 같은 경우라면 거의 누구나 낙관주의자를 선호한다. 마키아벨리는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용병대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웃는 승자 유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들은 그저 성공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만들 줄 안다. 솔직히 우리의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다. 업무는 완벽함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기 십상이다. 그러니 낙관주의의 응원은 무조건 유익하다. 낙관주의란 후퇴나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태도를 뜻한다. 감성지능의 측면에서 낙관주의는 사람들이 냉담, 실의 혹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라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언 골먼이 말했다. 여기에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분석을 덧붙이자면 낙관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평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며 더 많이 성공한다. 모든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생각은 그 어떤 비관론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라인골드 연구에서 발견된 낙관주의적 사고법은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직장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단 위험 요소를 간과하진 않는다. 둘째, 그 프로젝트와 목표가 노력할 만한 것인지 마음속에서 저울질한다. 셋째, 그렇다라는 판단이 들면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넷째, 비판이 있어도 긴 호흡으로 결정을 추진한다. 그렇다. 낙관주의자는 항상 행복한 곰돌이 푸가 아니다. 자신만만한 나팔수도 아니다. 낙관주의자는 비판받을 일을 더 잘 해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특히 최고의 낙관주의자인 지적인 낙관주의자는 천천히 시작하고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일단 결정하면 성공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밀어붙인다. 엔진에 불이 붙으면 목표를 향해 최대 마력으로 돌진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동사 4개에 녹아있다. 계산하고, 결정하고, 돌진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낙관주의자는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지진계처럼 불쾌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직감이 있다. 또한 낙관주의자는 물어야 할 때 확실하게 무는 법도 안다. 낙관주의자는 공격과 방어, 양쪽 능력을 모두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낙관주의자는 항상 기분이 좋기만 한 곰돌이 푸가 아니다. 그리고 그 점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데니얼 카너먼이 낙관주의에 보낸 최고의 찬사는 과언이 아니다. 그는 낙관주의가 미래지향적이며 확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주장 또한 그의 견해와 일치한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딱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낙관주의자가 되길 바라야 한다고 카너먼은 말했다. 낙관주의에 대한 진부한 표현이 하나 있다. 낙관주의자는 물이 반 컵 차 있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 컵 비었다고 말한다. 라는 그런 말이다. 근본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현실론자라면 그 컵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할 테고 엔지니어라면 이 컵은 실제 필요보다 2배나 더 크다 라고 메모를 남길지도 모른다. 내가 덧붙인 이 재치 있는 비유들은 우리가 낙관주의만 고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적인 시각을 포함한 서로 다른 관점이 낙관주의와 어울려야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일상에서 낙관주의는 미래의 발전에 관한 긍정적인 기대를 뜻한다. 이것은 왜곡된 긍정주의와는 다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팔짱을 끼고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낙관주의가 아니다. 어떤 젊은이와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외국 사립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원치 않았다. 그는 노력 없이도 성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대학도 복수 전공도 왜 다 마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그 청년은 대답을 쏟아냈다. 나는 슈퍼스타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될 거니까요. 그럼 훨씬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그는 상속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진정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낙관주의는 이런 왜곡된 긍정론과는 차원이 다르다. 앞으로 조금씩 살펴볼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엔 스파이드너의 지적인 낙관주의자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여러분 주변에 매일 공부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